일주의 음주량이 남성의 경우 14잔, 여성의 경우 10잔 이상이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완전 금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디서? 가방에서 하는 내 것 같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소하지만 진료실에서 물어볼 수 없었던 진짜 궁금한 간 이야기, 간 건강 TMI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예요. 어쩌면 가장 기다리셨을 수도 있는 이야기, 바로 술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민한 교수님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간학회 회장 김동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간학회 홍보위원 이동현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 퇴근하고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루 한 잔의 술, 간 건강에 괜찮은가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은 일주의 음주량이 남성의 경우 14잔, 여성의 경우 10잔 이상이 되면 고위험 음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 음주가 지속되게 되면은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 한 잔의 술은 이런 고위험 음주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충분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체구가 작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간의 볼륨이 적고 알코올 분해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게 간 질환이 있는 분과 간 질환이 없는 분을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완전 금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간 질환이 없는 분이라면 위험 음주가 되지 않도록 남자는 소주 3분의 2병 주 1회, 여성은 소주 반병 주 1회를 넘지 않은 정도의 음주를 하시길 권고합니다. 네, 간 질환이 있다면 금주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좀 도수가 약한 술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수가 약한 술의 술잔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부피가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주잔하고 맥주잔을 비교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그 양은 주종하고 상관없이 대략 7g으로 일정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술자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마시는 술의 양은 주종하고 상관없이 동일한 병수나 동일한 잔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수가 낮은 술이라고 해서 덜 위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도수를 떠나서 적정한 음주 문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질문은 지방간 환자분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지방간 환자는 아예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지방간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게 술에 의한 지방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흔한 것이 이제 비만과 관련된 지방간입니다. 만약에 원인이 술 때문에 발생한 지방간이라면은 반드시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술 때문에 지방간이 발생한 상태에서 음주를 계속하게 되면은 대략 20에서 40% 환자는 간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8에서 20%에 달하는 환자들이 간 경변증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술이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간이나 만성 간염이 있는 환자들이 술을 마시는 경우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지방간이 있다면 가급적 술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지방간 환자에서는 술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간 경변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금주 이후에도 방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방간 환자분들은 금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발전할 수 있다니까 참 그렇네요. 그 기전은 그렇습니다. 술에 의한 원인으로 간 손상이 일어났을 때 그 간 손상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기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술을 끊어도 영속화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요. 아예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좀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래요. 어떻게 해야 하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간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술도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데 술을 마시지 않는데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비만과 연관성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체중을 적절하게 감량하시는 게 훌륭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습관 개선은 크게 이제 식이 관리하고 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총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실 때는 체중을 빼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식습관 관리를 하다 보면은 무기력감이라든지 근위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력 운동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체중을 너무 과도하게 빼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간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6개월에 걸쳐서 원래 체중의 총 7에서 10% 정도 감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지방간도 원인이 좀 다양하게 있었네요. 네. 예, 지방간 질환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성간염의 두 번째, 세 번째, 간경화의 한 세 번째 정도 원인으로 많아지는 병이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 전 세대의 병이 B형 간염으로 대표되는 바이러스 간 질환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지방간 질환의 시대입니다.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간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서 예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이어지는 질문이네요. 지방간은 살을 빼야 한다던데 마른 체형인 사람도 살을 빼야 하나요? 일단 술이 원인이 아닌 지방간 같은 경우에서는 마른 체형이라고 하더라도 체중을 빼면은 그 지방간이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도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이제 영양 결핍 상태를 유발을 해서 간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체형에서 지방간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은 일단 체중 감량도 중요하지만 체지방률을 낮추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습관 관리할 때는 일단 탄수화물을 줄이시고 단백질을 높이시는 게 필요하고요. 운동을 하실 때 근력 운동량을 늘려가지고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체지방률을 낮추시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만은 사람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체가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짝 아랫배가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10 내지 20%가 마른 비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분들은 이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근육량을 늘리고 쌓여진 지방을 줄이는 원칙은 다른 분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좀 꾸준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좀 제일 힘든 건데 여러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간이 더 튼튼한 걸까요?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이제 술을 잘 마시는 분들은 똑같은 술을 마셔도 손상이 좀 덜하고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덜 진행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이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네. 술이 간에 미치는 영향은 술의 세냐 아니면 술을 못 견디느냐 보다는 총 섭취하는 알코올 총량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드시는 양 그리고 지속된 기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술에 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자신의 주량에 과신을 하게 되면서 음주하는 양 자체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술이 약하신 분들보다 오히려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리 주량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술자리에 가실 때에는 미리 계획적으로 음주량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주량을 과신하면 오히려 간을 해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코올로 인한 이런 폐해들이 많은데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술을 아주 많이 마시는 나라에 속합니다. 15위 내외 정도 되고, 그리고 술이 간질환의 원인이라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5년 우리나라의 질병 부담에 대한 연구인데요. 술에 의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사회경제적 부담이 부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건 담배의 7조, 비만의 6조 4천억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죠. 그러면 이런 큰 질병 부담과 경제 사회적인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중독 환자들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이미 다 병이 진행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정책을 펴고 있어요. 술에 대해서. 그런 정책은 원인을 계속
공급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WHO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건강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 사회가 합심해서 온 국가가 합심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알코올 양, 소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 인식의 개선, 건강 정책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어서 전 국민이 조금 술을 줄이는 그런 건강한 문화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진료실에서 물어볼 수 없었던 진짜 궁금한 간 이야기, 간 건강 TMI.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간에 대한 상식부터 바이러스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 술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아서 정말 too much information. 좋은 의미로 TMI였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간 건강 TMI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간학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